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중대 발표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법관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헌재가 기각시키거나 법원이 석방을 시켜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기각으로 풀어주면 더 나라가 절단날 것 같다는 우려로 윤석열의 파면 및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하는 똥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머저리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가해 오늘 오후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정 의원은 SNS에 중도보수 코스프레는 절대 없다던 이 대표가 중도보수라 하니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다른 의원들도 전부 따라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정확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재명 포비아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련해 윤두창의 파면이 확실한 이유, 논리적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은 파면 선고가 언제 날 것인지 댓글로 날짜 예측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실제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배 행위를 했고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진짜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사람을 다시 직에 복귀시켜 놓으면 그와 같은 일을 또 할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국방장관시키고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 휘두르는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와서 그때 내가 페이스북에 잘못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 시간까지도 그 해프닝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극우적인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 위험한 생각을 지금 추종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감옥에 잡아가두는 심사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람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특히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와 우리 국익에 맞느냐는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공무원 파면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할 때도요. 헌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그것도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개전의 정이 없고 그 개전의 정이 없고 또는 반성하는 게 없다는 거는 형사법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비협조한 거. 그것이 중대한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실 조폭 보스도 이렇게는 안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을 다 임명했는데 공수처, 검찰 할 거 없이요.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한 무슨 헌법재판관이 거기 떠 있고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임명한 경찰청장과 그 휘하의 간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었고 재판에 회부했고 기소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두를 거부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 궁 시장님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저는 빨리 이것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출마를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 보면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국회 봉쇄, 그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법관 체포 이 5가지 행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 5가지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질 문제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가지 확인된 동일한 행위입니다. 내란죄 수괴 맞아요. 이걸 내란죄 수괴라는 말 말고 다른 뭘로 이 행위의 주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니까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인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체포영장을 처음 봤다 하셨잖아요.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체포영장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도록 한 이유는
다른 때 대통령실, 그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 때는 그 문서나 서류를 압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기밀보호구역이고 그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요구하는 걸 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게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숨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뭐로 되냐면 군사비밀보호구역이라는 걸로 해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호실이 이걸 가지고 힘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관저에 있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를 압수하라는 게 사람을 붙들러 가는 건데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이 안방에 안 있고 어디 다용도실에 숨었다 하면 다용도실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이 맞아요. 이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영장이니까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 법원에서도 이랬기 때문에 이 합법성을 다 인정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점점 파면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3명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양쪽 대리인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만 남습니다. 이어 2주가량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쳐 탄핵 여부를 논의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늦어도 3월 중순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1일 전후에 선고가 날 것이며 아무리 늦어도 17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는 11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직 파면 결정 선고 또는 탄핵 소추 기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0%라 생각됩니다만 기각이면 유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을 그냥 둘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살아남은 대통령의 영이 설 리 없습니다. 2년 넘는 잔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국정이 마비된 불능공화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재판관도 그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대0 전원일치 파면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주류도 이런 기류를 잘 압니다. 그렇기에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쳐도 마음은 벌써 조기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문수, 오세훈 등 대선 잠룡이 연 행사마다 수십 명 의원들이 줄지어 눈도장을 찍는 일이 지금처럼 감히 벌어질 리 없습니다. 꼭 다음 달 우리 민주진영 선배님들이 환호하실 뉴스가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